아마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허무했구나, 왜 나는 늘 불안해하고 만족하지 못했을까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지도 몰라요. 오늘 이 영상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의 중요한 배꼽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양원의 양철북 TV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만족이 안 되지? 왜 아무리 가져도 허무할까? 그럴 때 주변에서 흔히 이런 조언을 해주죠. 네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래. 있는 것에 감사해. 맞는 말 같죠? 근데 사실 그건 아주 표면적인 위로일 뿐이에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 그건 사실 대부분 타인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프랑스의 정신분석가인 라강이 이렇게 말했죠. 욕망은 결코 나로부터 순수하게 시작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조금 어려운 말 같죠?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 어릴 때 부모가 우리에게 공부 잘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욕망은 사실 부모의 욕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걸 내 욕망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죠. 또 SNS를 보면서 와, 저 사람 참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 순간 내 욕망은 이미 타인의 욕망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20대 때 그랬어요. 어느 영화에서 주인공이 오픈카를 타고 해변가를 달리는 이 장면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막 흔들리고 햇살이 얼굴을 쫙 이렇게 비추는 그 장면이 얼마나 근사하든지 그때 저도 모르게 아, 나도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오픈카를 타고 저렇게 달리고 싶다. 그런 욕구가 쑥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어느새 타인의 욕망이 내 꿈처럼 탈바꿈해버린 거죠. 문제는 그게 반복되면 내 본질적 존재는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남이 원하는 것만 쫓다가 결국 내 삶은 텅 비게 되죠. 라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처음 마주하는 세계를 상상계라고 불렀습니다. 유아가 거울 속의 자신을 보고 저게 나구나 꼭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되죠. 근데 거울 속의 자아는 완벽합니다. 울지도 않고 흉하지도 않고 언제나 깨끗하게 빛나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기중심적인 착각과 나르시즘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르시즘의 시작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나는 단단해, 나는 특별해 라는 환상적인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자기애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자존심도 없고 세상에서 살아갈 힘도 못 가지니까요. 하지만 이 상상계에 너무 오래 갇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중심적인 우울감과 착각에 빠져 늘 자신만 옳다고 믿고 작은 비난에도 쉽게 무너지는 불안정한 자아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평생 간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어린이 되어서도 여전히 SNS를 들여다보면서 거울 속에 자신의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예쁘게 차린 밥상, 화장이 잘 된 얼굴이나 늘 밝고 당당한 모습. 나 좀 봐줘. 나 괜찮지? 나는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잖아. 이런 장면들을 떠올리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그를 보고 또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새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또 타인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상상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아주 특별하고 멋진 존재로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국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상상계에만 머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규칙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라강이 말한 상징계로 들어가는 거죠. 상징계는 이미 짜여진 세계, 즉 언어나 법과 간섭 또는 예절,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이 정도는 해야 어른이지, 결혼하면 그래도 집은 사야지, 아버지니까 희생해야지, 이 모든 말은 사실 타인이 만들어 놓은 언어이고 규칙이에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대로 단어를 만들어 쓰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겠죠? 결국 우리는 사회가 정해놓은 언어와 규칙 그리고 법을 따라야 합니다. 라강이 이렇게 말했죠. 언어는 인간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인간을 통해 스스로를 지배한다. 그래서 언어학자인 소시르도 언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관념에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 관념이 우리의 사고 속에 존재한다 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어가 우리를 사용합니다. 나 멋있지?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런 말 속에서도 이미 타인의 언어, 타인의 평가 기준이 녹아있는 거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프로답게 해야지, 효과를 내야지, 그래야 조직에서 인정받고 자리와 역할을 보상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외되고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아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상징계에서 자기의 이름과 역할을 부여받고 타인과 소통하며 존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끊임없는 비교와 불안을 평생 떠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의문이 들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걸까? 강은 이런 허무의 순간을 실제라고 말하죠. 실제계는 언어로도 규칙으로도 담을 수 없는 영역이에요. 마치 노자가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아무리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말해도 그 한마디로 나를 설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자꾸만 무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서 저게 정말 나일까? 하고 어색했던 적 없으세요? 그건 우리가 보여주는 이미지가 내가 누구인지 완전히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이클 잭슨도 무대 위에서는 완벽했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면 늘 나는 누구인가를 놓고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알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 자신을 명확히 잡지 못했던 거예요. 자본주의는 이 구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이걸 사면 당신도 특별해질 거예요. 이 차를 타면 사람들이 당신이 부러워할 거예요. 이 명품이 있어야 남들이 당신을 알아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현혹됩니다. 비싼 옷을 사고 비싼 가방을 사고 비싼 차를 사고 심지어 빚을 지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사도 끝이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이 심어준 욕망이었으니까요. 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물건을 사들이는 동안 정작 내 존재는 점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남들에게 있어 보이려고 짝퉁시계나 짝퉁 가방을 사기도 했거든요. 또 해외여행 갈 때 주변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가방이나 옷을 살 때 괜히 나도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꽤 비싼 잠바를 하나 산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한 번 입고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잠바는 제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과연 그 옷이 정말 갖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남들 눈에 있어 보이는 척 하고 싶었던 걸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가 심어준 욕망을 쫓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락강은 순수 욕망을 쫓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순수란 칸트가 말한 것처럼 타인의 기대나 사회의 규범을 제거한 뒤에도 남아있는 내 본질, 발생을 뜻하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사회에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끔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욕망으로 살고 있는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솔직히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신에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타인의 욕망에 매달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호흡과 리듬으로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나는 지금 누구의 욕망으로 살고 있나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뭔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